말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독특한 말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여유가 있고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 속의 따뜻함을 녹여내는 습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려는 마음가짐을 말버릇 속에서 드러내죠. 사람은 말로 인해 그 사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그릇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모습과 신뢰를 주는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말 버릇이 사람의 그릇을 키워줄까요? 첫 번째, 질문형,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그릇이 큰 사람의 대표적인 말 버릇 중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혹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상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질문형은 상대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상대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전하는 이야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며 상대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할 만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꺼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어가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그렇군요. 경청형. 경청형은 적극적인 반응보다는 조용히 듣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말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끊지 않고 그렇군요 혹은 네와 같이 간결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이 부담 없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경청형의 말버릇은 상대방이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돕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관심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이라는 짧은 반응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 짧은 응답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마음을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저라면 그 상황에서와 같은 표현을 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으며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먼저 받아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더라도 상대가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이들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더 먼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 공감형.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공감형은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상대가 겪은 감정에 대해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혹은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와 같이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느낀 감정의 깊이를 존중합니다. 대화 속에서 공감형은 따뜻한 말로 상대의 감정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상대가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 쉽게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 속에서 상대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경험이나 이야기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했으며 그 진심이 상대에게 느껴지도록 표현합니다. 이들 대화의 핵심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여백형 침묵과 기다림.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말 속에 여백을 담습니다. 상대가 대화 중 잠시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때 조급하게 반응하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마저도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여유를 지닙니다. 이들 말 속의 여백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심이 오가도록 합니다. 이렇듯 말 그릇이 큰 사람의 말 버릇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녹아 있고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너른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마음 덕분에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됩니다.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거나 생각에 잠길 때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대화 속에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며 상대가 스스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인형. 확인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확인형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돕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유형은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때 안심시켜줍니다. 6번째, 정말요? 대단하네요. 반응형. 반응형은 상대의 이야기에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반응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은 정말요? 우와, 대단하네요.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반응형의 말버릇은 대화의 활기를 불어넣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유형은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느끼게 하며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의 말버릇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려는 배려에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의 깊이를 더해가며 대화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갑니다. 말그릇이라는 표현은 흔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때 사용됩니다. 즉, 누군가가 얼마나 넓고 깊은 말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 크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릇이 작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거나 반응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합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에 담긴 숨은 의미나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합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바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듣고 생각한 후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라도 반박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말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말을 곧바로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쉽게 상처받거나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합니다. 본인의 의견과 다른 말을 들으면 쉽게 거부하거나 반박하려고 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릇의 크기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말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버릇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 버릇은 습관처럼 자리 잡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야 할 말 버릇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 버릇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신이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 말 버릇은 대화를 지배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겠구나라는 말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엔 별 뜻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전에 했던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거나 솔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그 일을 잘할 줄 몰랐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전에 했던 모든 칭찬이나 격려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진솔하게 느껴지는 간결한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와 같은 간단한 격려가 오히려 상대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표현 역시 피해야 할 말 버릇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하지만 그런데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매번 무시당하거나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좋기는 한데 너무 멀잖아라는 반응은 그 제안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같은 대화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피해야 할 말 버릇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화의 흐름이 자꾸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상대방은 이야기할 기회를 잃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히 경청하고 상대가 충분히 말을 마친 후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정적 평가나 판단의 말 버릇도 피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틀린 생각이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건 무모한 생각이야 라고 반응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나 판단 대신 그 점에서 내 생각이 흥미롭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와 같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더 좋은 화수입니다. 결국 말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버릇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말 버릇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한 소통은 단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타인의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헤아리며 소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되거나 더 많이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타인의 말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와 공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그릇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세요.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말을 수용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불쾌함이나 불안함을 준다면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방어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화가 나거나 슬퍼지는 순간이 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 감정이 내가 받아들이려는 상대의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곧 말그릇을 키우는 기초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말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생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의 말을 제대로 수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화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왜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사람의 배경과 경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말 그릇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비판보다 이해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말그릇이 작으면 우리는 쉽게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상대가 한 말 속에서 오류나 불편한 부분을 찾으려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그릇이 큰 사람은 이러한 비판적 태도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바로 맞서 반박하기보다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나 의도를 먼저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다거나 엉뚱한 말을 했다면 그 말 속에서 어떤 경험과 배경이 깔려 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비판을 줄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면 상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며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로부터 감정이나 입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혹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와 같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역시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가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갑니다. 침묵의 여유를 가지세요. 말그릇이 큰 사람은 대화에서 침묵의 여유를 가질 줄 압니다. 대화는 항상 많은 말을 해야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이 막힐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을 더 깊이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는 상대의 말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세요. 말 그릇을 키우는 과정은 꾸준한 자기 성찰과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 상대의 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꾸준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후에 내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평가나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대화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자기 성찰은 말 그릇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우리의 말 그릇은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넓히세요. 말 그릇을 키우는 데는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문화나 환경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책을 읽거나 영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하면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넓히는 경험은 우리의 말 그릇을 키워가며 더 큰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재확인하고 공감을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표현은 말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가 한 말을 자신의 말로 재확인해 주는 것은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신 거죠? 혹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참 힘들어 보이네요와 같이 말하면 상대는 내가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재확인과 공감 표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대화의 깊이를 더해주고 우리의 말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말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겪는 작은 갈등과 이해의 순간마다 조금씩 말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용량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매 순간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릇이 넓어진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과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든 끼어들어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절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어떻게 듣던 내 말만 하는 유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화에 임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굳이 다시 설명하려 들죠. 상대가 이해하고 있든 없든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쏟아냅니다. 대화의 흐름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유형과의 대화에서는 듣는 사람이 묻고 싶은 질문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다 보니 상대가 중간에 끼어들 여유가 없죠.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지루해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기 말하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의 반응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에서 주고받는 소통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며 자칫하면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잘 조절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조절형. 조절형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을 조절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서는 짧게 설명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할 때는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라는 말을 종종 덧붙이며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조절형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과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을 적절히 조율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유기적으로 이어가며 대화를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이 유형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에도 집중을 하며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 방향을 바꾸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듣다가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유형. 이 유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곧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라고 하면 나도 몇 년 전에 그곳에 가봤는데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어가죠. 이들은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종종 대화가 자신의 경험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자칫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더라도 중간에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은 보통 좋은 의도로 공감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기에 상대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질문하며 파고드는 유형.
이 유형은 상대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라고 하면 어떤 취미인가요?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며 하나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탐구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문이 많아지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질문을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로 이 유형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대화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합니다. 5번째, 유머를 곁들여 가볍게 대화하는 유형. 이 유형은 대화 속에서 적절히 유머와 농담을 섞어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직장 이야기를 하며 힘들어하면 우리 모두 복권 사야겠네요. 라며 농담을 던져 대화를 가볍게 풀어갑니다. 이들은 무겁거나 심각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유형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상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유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상대가 말할 때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리액션형. 리액션형은 상대가 말할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와, 정말요? 대단해요. 그랬군요. 라는 말과 함께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해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이야기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반응이 과하거나 지속되면 자연스러움이 떨어져 상대가 어색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리액션형은 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7번째, 조언과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솔루션형. 솔루션형은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최근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계획을 더 세워보는 게 어때요? 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며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할 때도 있죠. 솔루션형은 좋은 의도로 해결책을 주려 하지만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감정을 나누고 싶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대화를 주도하는 지배형. 지배형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할 때 지배형은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강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유형과 대화를 나누면 종종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화의 흐름을 강하게 주도하는 힘이 있어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거나 의견을 정리할 때 유용한 면이 있죠. 9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경청형. 경청형은 상대방이 말할 때 조용히 듣고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하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자신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경청형은 상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대화를 신중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의견을 듣고 싶어 할 때는 조용한 태도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유형은 고유의 특성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형을 이해하고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필요한 방식으로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우리의 말이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스스로의 삶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은 단순히 일상의 소통 수단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일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말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속담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내는 씨앗이 됩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라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스스로의 가능성을 스스로가 억누르며 자포자기의 마음을 심게 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결과마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는 말은 우리의 말이 스스로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은 그저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신념이 깃들어 있으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과 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내용을 스스로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긍정의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이 오래된 속담은 말이 단순히 순간의 발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임을 일깨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타인에게도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와 칭찬을 건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자신감을 심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부로 뱉은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오랜 시간 동안 잔잔한 고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정말 대단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준다면 그 아이는 자부심과 용기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 계속된다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종 간과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말 속에 담긴 에너지와 진심 때문일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 마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전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나 불평 섞인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말 속에 담긴 에너지와 진심이 결국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은 순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깊고 큰 흔적을 남기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우리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올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긍정과 사랑의 씨앗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그 씨앗들이 모여 우리 자신과 타인의 삶에 따뜻한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요. 화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때로는 설득하며 때로는 위로합니다. 화술은 이러한 소통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대화가 진정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화술의 기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은 화술을 지닌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담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압니다. 화술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말에 대하여 적절한 리액션을 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들은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화술은 상대방이 스스로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북돋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화술이란 단순히 말을 유려하게 하는 기술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화술의 일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히 꺼내게 만들고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화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억누르고 상대가 말의 끝맺음을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말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표현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태도는 그 자체로 대화의 품격을 높이고 상대의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또한 화술에는 적절한 유머와 친근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유머는 대화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유머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가벼운 농담과 웃음은 대화의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던 중 적절히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화술은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며 대화가 더욱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화술에는 상황을 읽고 분위기를 가볍게 바꿀 줄 아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화술은 나아가 설득력을 갖춘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들의 논리와 감정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며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이러한 화술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설득을 잘하는 화술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술에는 솔직함과 진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속에서 많은 지식을 자랑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술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는 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화술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대화가 진심, 어린 소통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화술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진정성 있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화술은 단순히 말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 속에서 진심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화술은 자신이 빛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진정한 소통과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화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연결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큰 유대를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여는 것이죠. 대화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말할 순간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진정한 기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군요 또는 정말요? 와 같은 짧은 반응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이죠. 좋은 대화는 바로 이 듣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대화의 기술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건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대화의 기술 중에는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랬군요로 끝내기보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때 대화는 더 풍성해지고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집니다. 대화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끌고 따라가며 리듬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술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적절한 침묵을 유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에서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그 침묵을 함께하는 것은 대화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의 깊이는 이 침묵을 함께 견디는 데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진정성 있는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거나 거치애로 하는 말은 상대에게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서툴고 부족해도 진심이 담긴 말은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주며 상대방의 마음에도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능력은 단순히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화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